안녕하세요. 화면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첫 번째 거에 두 번째부터는 화면이 보이시는 거죠? 안 보이시면 세 번째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분씩 30분, 30분 세 번 나눠서 녹화를 할 거고 첫 주 벌써 수업 내용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수준 일단 뭐 OT처럼 출석 체크는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세 번 출석하는 것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제가 조금 편하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수업한 내용은 우리 그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했었던 내용하고 조금 겹쳐서 넘어가고요. 우리 저번 주까지 수업을 40년대 여기까지 했거든요. 여기까지 80년대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 메이크업 기초 2회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거 화면 공간 다 꺼지고 화면 공유가 있어. 공유. 아, 공유. 공유가 일시 정지되었어. 다시 시작. 됐나요? 음, 일시 정지됐다. 뜨네요. 다시 해볼게요. 음, 공유. 어야. 오. 다시. 화면 꺼지나? 음, 공유 중지. 공유? 공유. 됐다. 이제 하면 보일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까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 이제 메이크업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이크업 도구와 제품의 기능 및 종류. 여기서부터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퍼프 지금 실기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실기할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이론은 다 빼, 실기만 하고 이론은 요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30분씩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영상을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쭉 넘어갈 수 있게 이제 하고 쉬는 시간도 화면은 좀 틀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이크업 할 때 파우더를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를 퍼프, 새끼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섀도우 그려고 두드렸던 거, 이제 퍼프가 있고요. 퍼프 같은 경우에는 면하고 벨벳, 합성 섬유 등의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펀지. 이거 가져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 스펀지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펴 바를 때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라텍스 스펀지라고도 하고, 이거는 천연 생고무를 이용한 거, 합성 스펀지, 그리고 합성 고무를 이용한 거, 요거가 합성 스펀지일 거예요. 그리고 해면 스펀지인 천연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는 요 뾰족한 면으로, 라운드 면으로 사용을 다 해주시고, 잘라서 가위로 또 그 부분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스펀지도 우리 얼굴 씻는 폼 클렌징이나 샴푸 바디워시로 세정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스패츌라라고도 하고 저번에 요거 제품으로 제가 덜어서 파운데이션 덜어서 색깔 뭐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 이렇게 세 개씩 섞어가지고 손등에 덜어드려서 요거 가지고 앞에 있는 스펀지 가지고 본인 얼굴에 두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팔레트가 있어가지고 다 조금씩 떠가지고 여기서 섞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팔레트를 개인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손등에다가 다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이래쉬 컬러 뷰러. 마스카라 하기 전에 우리 뷰러로 1번, 2번, 3번 찍어서 우리 이렇게 곡선에서 컬링 효과를 줄 때 사용을 하고요. 저번 우리가 월요일에는 속눈썹 붙이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여름하고 원래 겨울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가을 메이크업 할 때는 속눈썹 가지고 오시면 사진이 또 조금 더 풍성하고 예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이소 가면 속눈썹 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지참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눈썹 가위는 눈썹의 길이나 수술 정리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속눈썹 끝에도 우리 끝에 요 잘라서 사용했어요. 이게 끝에가 눈에 깜빡깜빡일 때마다 걸리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리를 했고 그다음 눈썹 칼로 눈썹 모양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쪽집게 가지고 속눈썹 붙여드렸고 불필요한 눈썹을 정리하거나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면봉이 있었나요? 면봉도 챙겨갈게요. 메이크업 부분을 수정할 때 사용을 하고 네, 손소독이나 소독 알코올 우리 손소독제 얘기했었었는데 소독을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헤어밴드를 요거 헤어 터번이라고도 하고 헤어핀으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고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죠. 어깨뽕 여기 묻는 거 방지해서 제가 보자기 가져오세요 라고 했었죠. 그리고 티슈, 화장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본인 거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계시고 다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온 것도 계시고 원래는 브러쉬에 따라서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 3개, 립, 뭐 쉐딩, 하이라이터 이 정도로 씁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부위별로 사용하는 제품과 방법에 따라서 브러쉬의 종류가 다르게 사용되므로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브러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요거 안 해봤는데 파운데이션 브러쉬 한번 써볼게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페이스 브러쉬는 파우더 바르거나 유분기를 제거할 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넓은 브러쉬 있었어요. 요거는 부채꼴 모양의 브러쉬로 눈 밑에 섀도우가 번질까 봐 두껍게 털어놓은 거를 마지막에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팬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점, 여드름과 같은 결정 커버를 사용을 하고 스크류 브러쉬, 콤 브러쉬 가지고 눈썹 결 정리하고 눈썹에 남은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털어내는 데 사용을 하고 눈썹 형태를 수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 마스카라를 바를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선 브러쉬 있었어요. 요거 눈썹 그릴 때랑 아이라이너 그릴 때 쓰고 눈썹의 형태랑 색상을 정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작은 사이즈 아이섀도우 그라데이션용 이게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로 눈두덩 전체를
제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네요. 눈 두덩이 전체를 넓게 아이홀까지 제가 발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넓게 바를 때 사용하는 거고 브러쉬 끝이 납작하고 넓은 거를 우리가 아이섀도우 베이스 브러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 그라데이션 브러쉬. 두 번째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주세요 라고 했던 거 아까보다 조금 더 짧은 거 아이섀도우 중간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요. 아이섀도우 포인트 브러쉬 쌍꺼풀 라인하고 우리 끝에 빼줄 때 사용했었던 조그만 눈매에 포인트를 주고 폭이 좁고 모가 짧은 제품. 이렇게 아이섀도우 할 때는 세 개의 브러쉬가 필요해요. 넓은 거, 중간 거, 제일 작은 거. 이거 썼었죠, 우리. 그리고 아이섀도우 팁 브러쉬라고 해서 여기 앞에 스펀지가 달려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발색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여러 색을 조금 사용할 수가 없고 한 색만 묻혀서 사용하는 게 좋고 섞였을 때는 색이 섞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빨아서 쓰기에는 조금 해질 수가 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라인 브러쉬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가늘고 뾰족한 제품으로 젤 라이너나 어두운 색깔 해서 아이라인을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콤이랑 브러쉬, 눈썹을 빗고 자를 때 사용해 주시고요. 네, 마스카라 사용해도 정돈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브러쉬 있었어요. 이건 치크 브러쉬라고 해서 볼터치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 볼이나 광대뼈에 색감을 줄 때 사용하고 얼굴에 윤곽, 우리 턱 깎을게요 라고 했을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브러쉬. 우리 여름 메이크업 할 때는 하이라이터를 좀 많이 줬었는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 콧대, T존, 밑에 턱 이렇게 하이라이터 반짝이는 우리 하얀 색깔 섀도우 펄 들어가 있는 거 썼었죠? 그리고 나서 쉐딩 브러쉬. 쉐딩을 이용해서 얼굴 형태가 작게 우리 이렇게 코 옆에 헤어라인, 턱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립 브러쉬로 입술 우리 근데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입술 펜슬로 입술 선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채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립브러쉬를 가지고 립스틱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브러쉬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메이크업의 재료와 기능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은 정돈되어 있지 않는 피부 톤과 결을 정리한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밀착과 지속을 높여준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고체 파운데이션 저희는 쓰잖아요. 이렇게 떠서 떴던 거, 그 스파츌라로. 그래서 걔 쓰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써야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밀착력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화장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지속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메이크업 베이스가 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우리가 하얀 색깔 있었고 핑크 색깔 있었고 피부 톤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여름 메이크업 할 때는 하얀 색깔 썼었고 이제 가을 메이크업 할 때는 피부 톤 색깔 쓸게요. 메이크업 베이스 종류는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젤 타입, 프라이머 등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의 색상은 피부색과 상황에 맞게 그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메이크업 베이스 색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린 색상이며 최근에는 화이트 펄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이렇게 타입이 있고 프라이머, 색상, 화이트, 핑크, 그린, 바이올렛, 오렌지, 브론즈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화이트 제일 많이 써요. 또는 핑크로 뽀용하게 하는 거 많이 해서 핑크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조금 올드한 화장품에 나오는데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컨실러, 다크서클이나 여드름 자국, 기미, 주근깨 등 결점을 커버하고 피부의 결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실러는 짧고 납작한 브러쉬로 그 부위에만 톡톡톡톡 찍어주든지 눌러주든지 하는 작용으로 그 부위를 가릴 때 사용을 하고요. 컨실러의 종류로는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스틱 타입, 펜슬 타입 등이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파운데이션 넘어가.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파운데이션. 컨실러 먼저 할 때가 있고요. 파운데이션하고 컨실러 할 때가 있고.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화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기초는 화장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파운데이션은 피부의 결과 피부의 톤을 조절하고 결점을 커버하고요.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윤곽을 수정을 한다.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색조를 돋보이게 해준다. 기초를 잘 깔아야지만 색조 화장을 했을 때 예쁘게 올라갈 수 있다. 파운데이션은 1호부터 50호까지 피부 타입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1호가 백인들, 2호가 한국, 중국, 일본, 2호대로 시작, 21호, 22호, 23호. 3호대로 시작하는 게 동남아시아나 흑인, 아프리카. 4호대로 시작하는 건 완전히 나이지리아, 치아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아프리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는 리퀴드, 크림, 스틱, 파우더, 에어브러쉬, 블레미쉬, 밤 등이 있고요. 각 파운데이션의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다르므로 고객의 상황과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크림 파운데이션은 유분감이 있어서 발림성이 좋으나 커버력이 좋고 잡티 커버가 가능하다. 대신에 두껍게 발리는 경향이 있고, 아니, 우리 백화점에서 사는 거는 모두가 다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틱으로 된 거, 커버력과 지속력이 강하고 장시간 촬영이 요구되는 TV나 영화, 무대 같은 전문성이 묻는 메이크업에 사용을 하고,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가 합쳐진 상태로 피부 사용 후에 느낌이 가벼우며 사용이 편리합니다. 에어브러쉬 타입 쏘는 거. 입자가 고운 파운데이션을 분사하고, 요거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진 않고요. 그 백스테이지 패션쇼 무대 뒤에서 좀 빠른 화장을 하거나 유지를 좀 길게 하고 싶거나 뿌리고 싶거나 이랬을 때 효과적으로 다른 뭐 하얀색을 뿌리거나 좀 평소에 안 쓰는 그런 색깔들을 뿌려서 페이스 페인팅 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미쉬 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라고 하는 게 블레미쉬 밤의 약자를 따서 비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피부 재생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고 건조한 피부 타입에 적당합니다. 자연스러운 커버와 투명하고 톤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우더는 이런 구슬 타입도 있고 쿠션 팩트 압축형 타입이 있고 파우더 타입이 있고 이렇게. 파우더는 파운데이션의 유분으로 인한 번들거림을 없애고 피부 표현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서 지속성을 높여준다. 피부 표현을 화사하고 깨끗하게 표현해주며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파우더의 종류는 루스 파우더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냥 우리 그 통 안에 들어있는 파우더가 루스 파우더예요. 제가 덜어서 여기 올려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 올리고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색깔이 좀 파란색이어서 눈 밑에 많이 떨어져서 많이 번진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화장할 때는 좀 눈 밑에 파우더를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는 루스 파우더, 포레스트 파우더, 피니쉬 파우더가 있으면 색상별로는 투명, 베이지, 퍼플, 화이트, 그린, 브라운 등이 있다. 루스 파우더는 가루 형태 타입이고요. 프레스트 파우더 눌러서 압축, 우리 팩트, 콤팩트라고 하는 게 프레스트 파우더. 피니쉬 파우더는 펄이 들어간 구슬 타입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가지고 메이크업 단계의 하이라이터로 사용해주는 게 피니쉬 파우더.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색깔, 베이지, 핑크, 퍼플, 화이트, 그린, 브라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투명하고 핑크, 화이트 요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눈 메이크업 사용하는 제품,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인조 속눈썹 많죠.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의 기능은 눈에 음영을 주어서 입체감을 표현하고요. 눈의 형태를 고려한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상, 계절, TPO에 적합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종류는 파우더 타입과 스타 파우더 입자 엄청 큰 그 스타 파우더 있었어요. 그럼 써볼게요. 크림 타입, 젤 타입, 펜슬, 피그먼트 타입 등이 있다. 아이섀도우의 종류에 따라 각기 표현되는 이미지가 다르므로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파우더 타입을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가루 날림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다독여가면서 덜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벼 파면서 하셔가지고 가루 날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색력이 떨어지고 가루 날림이 있는 단점이 있다. 스타 파우더는 이렇게 우리 한번 오류를 써볼게요. 펄 파우더 타입이고요. 피부에 광택을 주어서 화려한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체감 표현이 가능하다.
크림 타입 섀도우는 유분 성분으로 발색력이 아주 좋고요. 펴 바르기가 용이하지만 얼룩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젤 타입의 섀도우도 크림 타입이 변형된 형태고 손가락으로 펴 바를 수 있지만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얼룩지기가 쉽다. 파우더 타입이 아닌 제품들은 오후 되면 좀 많이 지워지고 얼룩덜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펜슬 타입. 펜슬 타입도 발색이 뛰어나고 사용 간편하나 펴바르기가 쉽지 않아서 색의 뭉침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피그먼트. 발색이 좋고 혼합이 용이하지만 가루 날리는 단점이 있고 펴 바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이섀도우 이미지. 핑크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오렌지는 경쾌하고 따뜻한 느낌. 그린은 젊고 신선한 느낌. 바이올렛은 귀족적이며 우아미를 강조한다. 근데 요런 색깔 요즘에 잘 안 쓰죠. 핑크 정도 쓸까 말까?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요렇게 두꺼운 타입도 월요일에 있었고요. 요런 타입도 있었고 요런 타입도 있었어요. 아이라이너는 좀 있는 거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많지 않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이라이너 많이 안 그려보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오시면 제가 조금 편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많이 그려봐야 또 느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라이너의 종류는 펜슬 타입과 리퀴드 타입, 케이크 타입, 젤 타입, 브러쉬 타입 등이 있다. 제품 종류에 따라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라인 표현 시 이미지를 고려해서 눈꼬리를 뭐 위로 뺀다든지 아래로 뺀다든지 생긴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라이너는 펜슬 타입이 있고요. 이거는 사용하기 편하고 수정이 간편하고 대신에 지속력이 떨어지고 변진감이 있습니다. 리퀴드 타입은 색상이 선명해서 너무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내수성, 방수성, 지속성이 뛰어나서 수정이 어렵다. 조명에 의한 빛 반사가 있어 촬영용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리고 케이크 타입 이렇게 가루인데 물이랑 섞어서 쓰는 거. 지금 여기 이제 젤 라이너로 바뀌었죠. 물이나 스킨 섞어 사용을 하고 리퀴드나 펜슬 타입의 중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광택이 없고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바뀐 게 젤 타입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요 케이크 타입은 거진 안 쓰고요. 저 때만 해도 실습할 때 요걸 썼었는데 지금은 젤로 만들어놔서 케이크 타입보다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잘 굳고 번짐이 적고 지속력이 우수합니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하다. 젤은 되게 오래 써요. 한번 사면. 근데 많이 굳어 있으면 여기다가 오일류 있죠. 오일, 뭐 조조바 오일이나 마사지 오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이나 30초 정도 돌려서 섞은 다음에 다시 팡팡 쳐가지고 굳히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브러쉬 타입은 광택이 없고 색 표현이 용이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그리기가 쉽다. 그리고 지속력이 높다. 제품의 용량이 적고 붓끝이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끝에를 잘 정리해서 입구를 잘 막아가지고 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까지 인조속눈썹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고 눈매 수정이 가능하며 깊이 있고 분위기 있고 그윽한 눈매 연출이 가능하다. 요즘에는 속눈썹 연장도 진짜 많이 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다시 추세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조금 많이 안 붙이고 마스카라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속눈썹 표현 방법에 따라 그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마스카라 솔도. 마스카라는 컬링 마스카라. 길게 말아 올려주는 거. 볼륨 마스카라. 볼륨 마스카라 또렷하게 위로 쭉 올려주는 거. 그리고 롱래쉬. 눈썹을 길게 해주는 섬유소나 실리콘화물이 들어있어서 이 끝에 길게 연장시켜준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롱래쉬 마스카라. 그리고 컬러 마스카라는 뭐 파란색, 초록색, 노란 색깔이 있어서 다양한 컬러로 개성 있는 이미지가 연출이 가능하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땀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수 효과가 있어서 지속력이 뛰어난 마스카라가 있고요. 대신에 지워질 때도 진짜 안 지워져요. 그리고 베이스 마스카라,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속눈썹에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해주고 마스카라의 밀착을 높이고 잘 안 지워지게 고정해주고요. 컬링이나 롱래쉬의 효과가 있다. 까지. 그리고 인조 속눈썹 우리 붙였죠. 눈매를 굉장히 깊게 또렷하게 보여주고요. 수정과 눈매 보완이 가능하다. 그리고 속눈썹 길이가 길어 보이고 인조 속눈썹은 낱개로 붙이는 낱개 속눈썹과 한 개의 통으로 연결된 속눈썹이 있다. 그 외에도 통으로 된 속눈썹 두세 개를 잘라서 나눠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낱개는 이렇게 이거 사오신 분 계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붙여드렸었는데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썼었던 것 같아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다 붙여드리고 나머지만 붙여보세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 요게 이제 언니들하고 연예인들은 요걸 다 붙이죠. 그때 그때 이미지 콘티에 따라서 붙인다고 보시면 되고 길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속눈썹 양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로 일반인에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 모양이 잡혀 있어 사용이 간편하고 뚜렷한 눈매를 만들기가 쉽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3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음소거를 하고